네, 저는 83학번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한 이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001년도에 분당에 개소한 아동상담 전문기관이고요. 저희는 주로 놀이치료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졸업생들도 많이 인턴도 하시고 자원봉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놀이치료 전문기관인데요. 놀이치료라고 하는 거는 아동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아동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 능력을 아동이 성장할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놀이치료죠. 그래서 그 놀이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동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이제 변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모죠. 그래서 부모를 위한 교육과 상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놀이치료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국놀이치료학회에서 그 자격증을 수여받고 있는데요. 놀이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회에 정회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교연수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슈퍼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이런 것들을 다 겸비한 후에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하는데요. 아동복지학부에 계신 재학생들도 학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놀이심리 상담 2급의 자격증을, 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먼저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제 관심이라든지, 그리고 인간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 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남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는, 경청하고 그리고 서로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자세라든지 그런 역량을 갖고 있으면 훨씬 상담소로서의 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성찰도 생기게 되고, 인간에 대한 이제 그 관심도 많아지고, 관계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생각하고 분석하면서 나 자신을 이제 돌아볼 기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찰에 대한 그런 기회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상담사로서의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겠죠.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거하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전에는 그냥 뭐 주어진 환경에 따라 수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왔다면, 상담을 하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는 게 뭐냐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것도 돌아보고, 제가 결혼해서 애를 키우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자녀를 이해하는 관점이라든지 아이하고 대화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한테 주신 그 탤런트를 제가 또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음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책무를 다한다. 그리고 성취감도 느낀다. 자부심, 자존감도 높아진다.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한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단점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약간 힘든 점, 그런 부분들은 좀 있겠죠. 일단은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는 모든 직장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느끼시겠지만, 직장에서 갖고 있던 그 고민거리를 집에까지 가져가면 그만큼 배가 되고 더 힘든 과정이 있죠. 왜냐면 집안에서도 이제 살림을 하는 사람이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같이 가져가면 좌절도 있을 수 있고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구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액션 영화를 본다거나
그래서 이제 저도 또 그 받은 스트레스를 이제 발산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크게 음악을 틀거나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이렇게 샤우팅을 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너그러워지고 유연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 안에서 삭힌다라기보다는 걸러내는 그런 작업 이런 것들이 저절로 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기술을 획득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분당 카운슬링이 분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동상담 전문기관이 최초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불모지에 상담이라는 분야를 심기가 참 쉽지 않았다라는 건데 내가 이 직업을 좋아하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아동이 변화되는 거 보고 부모들이 행복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제 보람도 느끼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상담소를 꾸준히 내가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이제 거의 뭐 건물이 한 2개 정도 있는 경우도 있고 상담소가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번창이 됐는데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향후 10년 후에 이 직업이 과연 살아남을 것이냐 얼마나 가능성이 높으냐 직업에 대한 그 선호도가 했을 때 저희 누리치료사가 6위로 랭크가 되었더라고요. 그만큼 비전이 밝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사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찾아오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끌려서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혹은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라든가 아이들이 또 내가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하는 아이들을 제가 한 명 만난 것 같아요. 여태껏 살면서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 불편한 거,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조금씩 장애가 생길 때 그 장애물을 이제 걷어주는 게 부모들이 또 어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이해를 하기보다는 내가 너무 불편하고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우울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이면 사실은 협조하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부모 환경이 너무 살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도가 너무 높으면 아이를 볼 겨를이 없어요. 여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의 처지도 공감해 주고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옆에서 버텨주고 보듬어 주는 거 그렇게 되면 부모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비협조적이다라기보다는 여유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를 돌아볼 여유 사는 게 너무 바쁜데 우리 아이 그냥 잘 커졌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대충은 아시겠지만 워낙 매체에서 또 이 상담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 혼자서 스스로 나 이제 돌을 텄다. 성장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부모라는 환경, 양육자라는 환경이 어떻게 얘를 지지해 주냐, 이해해 주냐에 따라서 충분히 발달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양육자의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기다려주고 또 안내해주고 이런 것들이 큰 우리의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지요. 네. 저는 아동이 너무 좋고 아동에 관심이 많아서 아동복지학과를 선택을 했었고 아동복지에 들어와 보니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과목들을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아교육도 공부하고 복지도 공부하고 심리 상담 이쪽으로 다 조금씩은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졸업하시면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죠. 아동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실 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공부를 더 하겠다고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대학원을 자연스럽게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1학기 때 흑석동에 원광아동상담실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저희 아동복지학과를 개설하신 주정일 교수님이 운영하신 곳인데요. 거기에 선후배 선생님들도 같이 계시면서 놀이치료를 직접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먼저 놀이치료를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범접할 수 없는 선배님들이었고 전설 같은 학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주 기죽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정일 교수님이 그 일반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관찰하고 있었을 때 상담하던 아동을 자네가 한번 해보겠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제가 데스크를 지키고 있을 때 항상 저한테 오티스틱한 아이였는데 저한테 말을 걸거나 조금씩 이제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가 그 상담실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주정희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나오면 저하고 이제 붙어서 얘기를 조금 나누거나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나 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놀이치료 처음으로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아동 상담이라는 건데 이게 놀이치료구나 이런 게 근데 아이를 정말 수용하고 지지해주고 이해하면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구나 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직접 체험하면서 놀이치료를 내가 평생 직업으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아동복지학부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엄청 다양하시죠. 그러니까 나와서 아동 관련된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엄청 유리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동복지학부가 50년 동안 이렇게 역사를 이룰 수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후배님도 그렇지만 선배님들이 또 아동복지의 그 길을 잘 터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평탄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격려요. 네, 워낙 다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또 감히 격려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인생 선배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동 상담하고 싶은 그 후배들은 아이들을 좀 잘 관찰할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무를 갖고 계신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활동이든 봉사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갖고 있는 탤런트가 굉장히 그 재주라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실에 잘 충실하시고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잖아요. 현실에 충실하시면서 즐기면서 봉사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경험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50주년이라고 하면 사실은 중년의 나이이지요. 그래서 이제 무르익을 대로 익었다라고 할 수 있고 큰 결실을 맺은 나이일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 아동복지학과가 주정일 교수님, 김가훈 교수님을 비롯하여 유미수 교수님까지 해놓은 결실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실을 따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강점을 잘 발휘하셔서 그 맛있는 열매를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를 인터뷰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복지학부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화이팅!